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RPA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네. IBM은 2017년 7월에 네. 미국에 있는 오토메이션 네네네.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IBM RPA with AA라는 솔루션을 출시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지 지금 일단 지금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굳이 네. 자체적인 AI 엔진도 있으신데 네, 안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네, 왜 이렇게 그렇죠. 저도 네. 사실은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네. 2017년 7월에 오토메이션 애니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IBM 월드와이드 팀이랑 저희가 미팅을 해보니까요. 네. 월드와이드 팀 입장에서는 IBM도 처음에는 RPA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네네네.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이 RPA 시장이 이미 많이 성숙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1.0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아주 훌륭한 마켓 리더인 솔루션과 네. 기술 결합을 하는 게 더 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 전략적 거냐? 파트너십을 맺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네. 다양한 RPA 벤더들이 있는데 IBM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를 선택을 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IBM이 갖고 있었던 그런 IBPMS 기술이나 왓슨 기술과 가장 유기적으로 잘 결합할 수 있는 업체로서 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는 2017년 9월부터 네. 전 세계적으로 IBM RPA with AA라는 솔루션을 출시해서 국내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한 2년 반, 3년 정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에 네. 처음으로 RPA POC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벤더들이 솔루션을 준비하고 고객사한테 나가기까지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요. 네.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서 NH투자증권에 처음 POC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NH투자증권이 저희 IBM을 채택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했었어요. POC 되게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상반기에 이제 IBM RPA 정식 프로젝트 계약이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 2020년 저희가 3월을 살고 있는데 현재 NH투자증권은 100여 개의 업무를 IBM RPA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례이긴 합니다. 100여 개의 업무가 네. RPA로 된다는 거는 사실 사람의 이제 보통 FTE라고 풀타임 엔지니어로 네. 표현하게 되면은 최소한 5명 정도 이상이 할 일을 로봇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네네. 현재까지 IBM RPA가 2017년 7월에 이제 파트너십을 했고 네. 9월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현재까지 글로벌 레퍼런스가 300개가 넘습니다. IBM RPA로 판매된 사례입니다. 그 중에 네네네. 이제 10%에 해당하는 사례가 바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 계약들이 일어났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IBM 1분기에 6개 이상의 계약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빨리 성장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RPA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폭발적인 이런 계약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RPA는 한 번 시작한 고객들이 지금 저희가 4차, 5차까지 가고 있는 고객사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한 번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RPA 고객들을 추가하고 또 프로젝트를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계약 건수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또 지원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게 주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분명히 다들 작게 시작하겠으나 시작해보니 너무 좋아서 그걸 확장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라는 말씀. 대부분이 네.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글로벌 많은 RPA 프로젝트들이 실패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겠죠. 실패를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는 크게 보는 게 아까 피플 측면에서 네, 쪽에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RPA에 대한 전담 조직이 없어서 RPA를 그냥 코퍼레이트 토이로 전략시킨다든지 네네네. 한번 시범 사업 해보고 네. 못하겠어 이런 기업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IBM RPA를 쓰는 고객들은 끊임없이 전의를 해가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 RPA를 썼을 때 어떤 VOC를 가져갈 네. 것이냐가 네.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네. 저희 많은 고객들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실제로 RPA를 2018년부터 저희와 함께 진행해서 지금 네. 5차 고려를 하고 있는 모 금융 고객사인데요. 와, 5차. 네, 대단하네요. 사실은 150개의 업무를 데일리로 RPA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은 휴먼 서비스를 체험을 해서 네. 매일 150개 업무를 하라고 했으면 과연
8시간에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다면 네. RPA는 사실 24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RPA가 없는, 즉 자동화가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못 않다. 돌아가겠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기업들이 RPA를 하다 보면은 현업의 업무를 곳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네. 현업들이 직접 RPA를 하려고 하는 기지가 많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의 대규모 유통 고객사 중 네네. 하나에서는 현업들이 직접 RPA를 써보고 싶다, RPA를 경험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개발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네.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업이 제일 잘할 거니까. 아. 그래서 RPA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팀 또는 뭐 디지털 혁신팀, 네. 전략기술팀 여러 부서에서 이제 RPA들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기업의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생각한다면 RPA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같은데요, 네. 필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피드백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IBM은 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롱 전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네. 이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굉장히 고객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RPA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는 겁니다. 네. 과제 발굴 당연히 현업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러겠죠. IBM은 다양한 현업들과 이 RPA 과제 발굴을 위한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화면은 저희 실제 고객사와 함께 네.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네. 많은 이제 고객들이 이런 경험들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아마 해야 우리가 RPA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도 다 이렇게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혼합과 함께 진행을 하고 그 하는 방법론들을 배워가시면 충분히 이제 고객들 스스로 RPA 워크샵도 하고 과제 발굴도 하고 네, 네. 롱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네. RPA를 도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ROI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크게 ROI들은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와 함께 50개 정도 과제를 RPA로 전환을 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그 ROI 기대 효과가 바로 이제 업무 시간의 절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했던 일들을 로봇 기술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50개 업무 과제 토탈 연간 한 26,000시간을 세이브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26,000시간에 해당하는 휴먼 리소스가 다른 데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기업은 많은 노력 끝에 실제로 18명의 인력을 보다 다른 고부가 가치 업무의 전환 배치까지 실현해서 인력 효율화까지 실천 그런 구조로 할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RPA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로봇은 오류를 안 낸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오류가 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눌러서 버튼이 화면에 없어지면 오류가 나거든요. 네네. 그것은 시킨 대로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휴먼 오류가 감소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RPA를 통한 기대 효과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한 2가지만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경팀이 법인카드 정표 승인하는 업무를 3명의 담당자가 월 6,000건을 했어요. 그럼 한 명이 월 2,000건씩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거 진짜 그렇죠. 야근의 네. 주범입니다.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표에 그 등록되는 계정 정보가 정확했다라고 한다면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해왔던 일들을 네. 로봇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들이 그 오기재해온 정표들이 있어요. 그런 그렇겠죠. 것들은 여전히 사람이 리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월 2,000건 했던 일이 네. 월 500건으로 줄어들게 했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1,500건은 네. RPA가 하고 네. 나머지 500건은 사람이 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과 로봇이 같이 함께 일하는. 일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ROI는 더 좋아지고. 88%라는 ROI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를 담당했던 현업들은 많은 일들을 추가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한 명의 인력만 옮기고 2명의 인력이 재배치. 다른 재배치가 성공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싱인 업무, 특히 ERP에 관련된 업무들은 인저스에 상관없이 네네네. 그렇죠.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회사 자체는 유통회사다 보니까 네. 그 많은 MD들이 일을 합니다. MD들이 동일한 일이고요. 네. 실시간으로 온라인 가격 정보를 조사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담당하는 모델을 입력하고 검색해서. 네. 검색어를 입력하고 리포트를 발송하고 네. 우리도 이렇게 최저가를 올려주세요. 네, 이런 네. 일들이요. 네. 이 또한 RPA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업무 효율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프리 처리하는 과정도 휴먼 프로세스를 6단계 했던 것들을 로봇과 함께 일함으로써 4단계로 줄여나갔죠. 업무 심플리피케이션을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도 1단계 구현을 하고 나서 3명의 담당자를 새로운 매치까지 실현한 그럼으로 인해서 HR적인 만족도, 직원의 만족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IBM 또한 RPA에 있어서는 내부 사용자 그룹입니다. 저희 또한 RPA를 내부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사진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IBM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또한 RPA에 있어서 타겟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타겟을 과제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갖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IBM은 3,400시간이란 업무 시간을 절감해봐라는 타겟을 받았고요. 실제로 3,800시간을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 속하는데요. 중국이랑 일본 합쳐가지고 18만 시간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한 몇 개 과제로 실행했는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350개 정도 되는 과제로 실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업무들은 사실 다 IBM 현업 업무들입니다. 때로는 저도 모르는 업무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18만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었던 데는 이제 대표적인 과제를 제가 3가지만 뽑아봤는데 IBM은 RPA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까 타겟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3가지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바로 업무 심플리피케이션. 업무를 단순화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유지보수 계약 준비 자동화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사람이 휴먼 서비스만 했습니다. 그때 총 12스텝의 휴먼 서비스를 이루어졌던 업무인데요. 이제 RPA가 각종 레포트 추출하고요. 계약서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여부 확인하는 분들의 게이지가 됩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4단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업무 심플리케이션을 실현한 케이스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업무 오토메이션입니다. 휴먼 서비스로 일을 할 때 26시간이라는 롱텀도 걸리기도 했지만 사람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반복적인 근데 이제는 RPA가 100% 전자동화해서 담당자한테 일을 보내줍니다. 그럼 담당자는 그 데이터를 리뷰만 하면 되겠죠. 그냥 앉아서 보고서 오면은 그냥 공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업무 오토메이션을 실행한 케이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AI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IBM 같은 경우는 연체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IBM이 또 글로벌 파이낸스 조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 팀은 연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챗봇 시스템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RPA가 챗봇한테 일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닌 챗봇한테 일을 던지고 챗봇이 RPA가 요청한 데이터를 검색을 한 다음에 다시 RPA한테 넘겨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체 고객한테 통보 업무를 RPA가 챗봇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로봇끼리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은 저희 RGF 팀이 1년 365일이라고 다니면 216일에 걸쳐서 일을 하고 한 번에 한 5번 정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일만으로도 1080시간이라는 ROI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선 좀 더 인텔리전트한 기술을 쓰기도 했죠. 많은 기업들이 RPA에 있어서 끊임없는 고민이 또 OCR 분야이기도 해요. OCR은 이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해서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많은 기술들을 이제 RPA 구현을 할 때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팩스 문서라든지 어렵죠, 그런 거. 뒤틀려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를 위해서 무료 영수증 데이터를 무료 영수증은 3만 건이 넘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은행의 무역금 서류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정말 데이터 양이 학자들은 무한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서류들이 무역금융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은 OCR itself가 아니라 좀 더 AI 기반의 코그니티브한 캡처 프로세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제 그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스탠더드 차타드 뱅크 사례를 뽑고 있는데요. 스탠더드 차타드 뱅크 같은 경우는 OCR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문서에서 데이터를 분류해내는 기술이죠. 이미지에서 분류해내듯이 문서에서도 분류를 해내고 머신러닝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뭐 로케이션 베이스가 됐든 또 다른 패턴 베이스가 됐든 머신러닝 시키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기술을 써서 우리가 인식이 안 됐던 부분들까지도 캡처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스텝들에 의해서
스탠더드 차터드 뱅크는 트레이드 AI 엔진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RPA가 좀 더 소습이 되고 나면 많은 기업들은 엔드 유저를 위한 포탈을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포탈에서 이제 현황들, 대시보드도 보고 싶어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RPA의 과제도 포탈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리퀘스트 받듯이 네. 그러면 이제 과제에 대한 로깅도 네.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RPA를 긍정의 공감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포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다양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룹웨어랑 통합해 놓으면 되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RPA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냥 단순히 IT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의 일하는 문화, New Way of Work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네네. 롱존이라고 생각을 해야 네.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디지털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 첫 번째에 RPA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네. 그 뒷단에 무엇이 있느냐를 기업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네. IBM 그 뒷단에 있는 것들을 IBM 디지털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필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AI 기술을 빼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선순환이 되어야지만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RPA에 대한 이제 성공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많은 기업 고객들이 스스로 이렇게 RPA 과제를 의미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또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교육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맥스 교육은 4월 22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셔서 고객들이 스스로 많이 배우시고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변화 관리할 때까지 엔드투엔드를 배워나가는 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기업 고객들이 RP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 또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팁앤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기술 백서들을 만들어봤는데요. 그런 것도 참조해 보시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셔서 RPA 시장에 있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기업들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RPA ECF가 아닌 맥스를 저희 IBM과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RPA를 추진하실 분들이 제일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위에다 보고하는 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위에다 보고해서 우리도 RPA 도입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발표 자료에 되게 좋은 수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ROI 차트 같은 거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내부에 보고서 작성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쨌든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일을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뭔가의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될수록 이런 RPA 같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 비록 재택근무를 할지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생산성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긴 시간 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